채널 점령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세계 1위 매장국인 칠레와의 동맹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13일 칠레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회동한 건데요. 이들은 국가 리튬 전략과 업계의 부가가치를 주제로 리튬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칠레 측에서는 니콜라스 그라운 경제부 장관, 오로라 윌리엄스 광업부 장관, 호세 미구엘 베나벤테 칠레 산업진흥청 대표 등 리튬을 포함한 칠레 광물 산업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선 협업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사업 전략 구체화에 나섰죠. 칠레는 작년 4월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도 리튬은 칠레에서 양도 불가능한 전략 광물로 민간 진출 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리튬을 추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영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기업은 행정허가나 리튬 생산 특별 계약을 확보해야 하죠. 현재 민간 기업 중 산업진흥청과 리튬 양어 계약을 맺은 SQM과 앨범알만 리튬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칠레 리튬 수급을 위해 SQM과 손을 잡았는데요. 오는 2029년까지 리튬 10만 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죠. 양사는 양극재 합작 공장 설립과 폐배터리 재활용 연구 등까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칠레가 리튬 국유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칠레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들 잘 아는 기업이죠. 배터리 기업입니다. 이런 배터리 기업에서 중요한 거,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칠레 쪽과의 협력에 공을 많이 들여왔었는데요. 최근에 정부 대표단을 만나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가 리튬 매장량 1위 국가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튬의 수요가 많아지고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매장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각되는 게 바로 남미에 있는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칠레죠. 이렇게 칠레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리튬 수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점도 있고 한계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려는 연구와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리튬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포스코도 지금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투자 확대를 위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네요. 아르헨티나에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사죠. 특히 우리처럼 내부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국가, 이런 국가의 기업들에게는 이거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자체로서의 리튬을 확보하려는 경쟁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다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역시도 원자재의 무기화 같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도 나왔던 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리튬 매장량 자체가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증하는 그런 추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튬 가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이쪽은 판가가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면은 리튬을 비싸게 사고 그걸 가공해서 만든 소재를 싸게 판다는 뜻이 되거든요. 당연히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리튬 가격의 조정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도 리튬 가격의 약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거 외에도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들도 가격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리튬의 확보 경쟁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공급 과잉의 국면에 접어든 상태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수요를 기대하고 리튬 같은 것들, 핵심 광물의 생산량을 많이 늘린 건데 문제는 그 수요가 예상보다는 저조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금융 비용도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수요 자체가 둔화하는 측면이 있죠. 거기다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다 또 하나 문제를 꼽자면 바로 중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 지난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얘기와는 다르게 올해 회복도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리튬 수요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전기차에 있어서는 최대 시장이라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은 당연히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소재 기업들의 실적 지난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올해도 그런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광물 가격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의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믿으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리튬 확보 노력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서요. 리튬 가격 변동이라는 변수 역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